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익명으로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던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3살 어린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싹싹한 성격에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만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호주로 이민을 가서 부모님이 다 호주에 계시고 국적이 호주인 여자였어요. 그곳이 자기와 너무 맞지 않아서 20대 초반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공부를 마친 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없이 한국에서 10년간 공부하랴 일하랴 고생 많았겠다 싶어서 많이 챙겨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녀와 처음 함께 밤을 보내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정말 달콤했고 그녀의 스킬은 정말 짜릿했어요. 그녀와 한 침대에 누워 눈만 마주치면 서로 달아올랐고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며 그녀에게 제 모든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고 그녀의 떨림과 전율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 동안 몇 번이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몇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그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다 보니 그녀의 명의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겉으로 한국인이어도 결국 국적은 호주이다 보니 외국인인 셈이니까요. 그래서 제 명의를 빌려서 그녀가 약간의 대출을 받기도 하고 제 도움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그녀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갚고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호주에 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잘 모르던 저는 그녀의 말을 의심도 해본 적 없이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사귀고 얼마 안 돼서 호주에 가야 한다는 그녀를 공항에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가 호주에 가서 2주 정도 통화는 못하고 간간히 톡으로 연락만 하면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녀가 조카 한 명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친오빠 조카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라고 오빠네 부부가 한국으로 보내서 자신이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호주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고 생활비와 아이 선물 정도만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집에 갈 때면 항상 조카라는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면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 인사만 하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따로 이야기는 많이 못 나눠봤지만 그냥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조카구나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1년 넘게 예쁘게 만남을 잘 이어오다 6개월 전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녀와 함께 살기로 해서 그녀의 집부터 정리를 해야 했어요. 제가 몇 년 전 청약으로 준비해 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집만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처음에 전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처분을 하려고 보니 월세였더라고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싶어 그냥 넘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녀와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쓰자고 하며 그녀가 갖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짐을 정리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침 그녀의 조카가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를 보러 호주에 놀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바쁠 때 조카까지 있으면 챙겨주기 힘들 것 같아서 겸사겸사 보냈다고 하길래 잘했다고 말하고 나를 잡았습니다. 연차를 쓰고 그녀의 집에 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조카 방 옷장 안에서 그녀와 남자 그리고 그녀의 조카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한 가족의 단란한 가족 사진 같았거든요. 액자를 들고 나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냐고요? 그녀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그 남자는 친오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셋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올케 언니는 호주에서 일을 해야 해서 같이 들어오지 못했고 조카가 가족 사진이 찍고 싶다고 해서 같이 찍은 거라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고 순간 이상한 의심을 한 제가 바보 같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 거였냐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머지 짐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짐은 3일 후에 업체를 통해 저희 집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와 침대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고 그날따라 그녀는 더 열심히 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사랑을 나눈 뒤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사색이 되어 말했어요. 호주에서 사시는 부모님이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려서 호주에 잠깐 들어갔다 와야겠다고 했고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그녀를 대신해 제가 비행기 예약도 하고 모든 준비를 해주었고 공항에서 환전을 해서 갖고 가라고 돈까지 챙겨주었어요. 다음 날은 연차를 낼 수 없어서 조심해서 공항에 가라고 말하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옆에서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와 연락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계속 읽지 않았고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꺼져 있었고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짐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것도 없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걱정이 의심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명의로 받았던 대출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자를 내지 않아 금액이 아주 크게 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어린이집도 한 달 전 그만두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국적이 호주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녀의 나이와 이름은 진짜였을까요? 제가 만났던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요새 흔히들 말하는 가스라이팅, 제가 그걸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는데 전 의심 없이 그녀를 그대로 믿고 있었네요.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화차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였나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예기치 못한 만남 속에서의 인연을 생각하며 베이비복스의 우연을 지금 30번째는 듣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곁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남자의 청첩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독서 동호회였습니다. 지루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재미를 찾아보고 싶어서 동호회를 들고자 했는데 성격이 사교적인 편은 아니라 좋아하는 책을 읽으려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도 읽고 서로의 견해도 나누고 짧은 글도 짓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호회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무리들이 만들어져 타지로 이사와 쓸쓸한 제 마음을 채워주었어요. 25살에 어리다면 어린 나이로 타지 생활을 시작하니 외로운 마음이 컸는데 저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동호회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그는 4살 많은 오빠로 조용하지만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긴 손가락이랑 속눈썹이 특히나 매력적이었죠. 중저음의 목소리에 유별나진 않지만 몸에 배인 매너로 제법 마음에 담아두는 여성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친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좋아하는 류의 책도 읽어보고 일부러 말도 많이 걸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호회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식사 후에 2차 술자리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네는 책 많아요? 저는 집이 좁아서 여러 권을 사두지는 못하고 빌려 읽는 게 많은데 구경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제법 도발적인 멘트를 날리며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방문인데 준비 없이 가게 되니 맥주는 내가 사겠다면서 신나서 술도 사서 말이죠. 술도 한잔하고 책도 구경하다가 그날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불이 꺼진 그의 자취방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을 정도로 자극적이었어요. 그는 차분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것마저 저에게는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같은 집 방향이라며 서로의 집을 드나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와의 연애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싶었고 이외의 것들도 잘 맞았거든요. 동호회 사람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고 대표 커플로서 같이 더 열심히 동호회 참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을의 연애라는 게 그렇듯 잘 안 풀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이 하고 싶었고 그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로 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을지 모릅니다. 많은 싸움이 오고 가다가 결국 저희는 이별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사랑했던 연애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동호회도 안 나가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도 동호회를 안 나가는 듯 싶더군요. 친한 언니가 우울해하는 저를 끌고 나갈 때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어묵이 먹고 싶어서 그 사람과 자주 가던 어묵바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분위기에 맛도 좋고 술도 제법 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슬로모션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였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은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거든요. 그의 옆에는 저와는 조금 다른 성숙한 분위기의 여성분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아마도 새 여자 친구분인 듯 했습니다. 눈빛이 마주치고 순간 흔들렸지만 서로 애인이 있는 상태이고 아는 척하기에도 걸끄러워 빠르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남자친구에게 피곤하다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카톡이 왔습니다. 잘 지냈냐고 가끔 가다가 들여다보던 사진 속 그 사람인데 이질적인 기분이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카톡을 받고 설레는 나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다고 서로 마주친 게 신기하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짧은 연애를 끝내고 나서 그와 연락을 하다 아직도 책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새 책이 더 많이 생겼다며 놀러오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드나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그날 본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잠깐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집을 다시 방문했고 그날 저희는 다시 입맞추면서 열정적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았고 격정적인 그의 모습에 내가 그동안 결핍되어 있던 게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는 연락이 뜸해졌고 저는 안달이 나서 계속 붙잡는 식의 만남을 두어 번 지속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은 아직도 결혼을 원치 않고 이후에 다시 자신에게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것 또한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서 불장난이 짙었다고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얼마 전 그때 당시 독서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와 오랜만에 만나 안부도 묻고 사는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청첩장을 받았는데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언니에게 가서 축복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카톡을 들어가 보니 환하게 웃는 웨딩 사진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아 몰랐는데 저와 그렇게 흐지부지 된 이후에 만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다르다고 하던데 이 남자에게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달랐던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제가 절절하게 매달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애라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특히 내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겹쳐서 영화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지나가는 여자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앓이도 하고 참 사랑했고 또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 다시 설레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바라봤던 만큼 그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도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된 50대 초반 아저씨입니다. 결혼은 물론 하지 못했고 그냥 일 끝나면 PC방 가서 게임이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연락 안 한 지 오래고 워낙 작은 도시라 주위에 사람도 별로 안 살아서 누구랑 이야기 나눌 거리도 없네요. 그래도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외롭다거나 그런 느낌조차 들지가 않는 요즘입니다. 그저 게임이나 하고 집에서 소주 한 잔 마시며 자는 그런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러다 언젠가 죽겠지 하는 생각뿐이죠.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셨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남은 건 나 하나 잘 건사해서 살다 가는 것 그게 다네요. 뭐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건 물론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꽤 부유했던 편이라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죠. 체육을 전공했던 저는 부모님의 빵빵한 지원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나중에는 제 꿈이었던 한국 내에서 유명한 경호업체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같은 유명인들의 경호 업무를 하면서 눈이 조금 높아지기도 했죠. 저도 그때에는 꽤 잘생긴 미남이었기 때문에 웬만큼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가 아니면 눈에 차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어렸을 때라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저를 좋아하는 여자는 많아서 골라가며 잠자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모님 두 분 다 큰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원체 부유했던 집안이었지만 두 분이 다 아프니까 돈은 물 새듯 사라졌고 저도 열심히 번 돈을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퍼부었지만 갈수록 악화만 됐어요. 어떻게 두 분 다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지 저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결국 경호업체에서 잘리게 됐죠. 그럼에도 부모님 곁에서 돌봐드릴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위안 삼고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두 분 다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나 슬프기도 하고 그 와중에 돈은 없어 처량하게 혼자 남은 저를 보니 저도 부모님을 따라가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혼자 갈 자신은 없으니 그저 공장이나 전전하며 일하고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수밖에요. 아무튼 매일 PC방에 가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는 건 익숙했거든요. 아무래도 작은 외지의 PC방이다 보니까 젊은 아가씨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아줌마들이 카운터를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줌마들에게 무슨 생각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바뀌었는지 새로운 사람이 카운터에 있더라고요. 이제까지와 다르게 해맑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그녀에게 얼떨떨하게 저도 인사를 했어요. 그저 별거 없는 인사였지만
그 웃음 자체만으로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아주머니가 오래 여기서 일하기를 바라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PC방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서비스 차원에서 음료를 한 잔씩 돌리더라고요. 직접 아이스티를 타서 가져다 주는데 그 와중에 또 컴퓨터 재밌게 하시라며 호호 웃으며 가는 그녀의 착한 마음씨에 점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고민을 했죠. 그렇게 다음 날도 PC방에 간 저는 미리 사온 바카스와 크림빵을 딱 그녀에게 전해줬어요. 저 주시는 거냐며 놀란 표정을 하는 그녀에게 이제까지 PC방 오래 다녔지만 당신처럼 친절한 사람은 처음 본다며 고마운 마음에 사온 거니 먹으라 했죠. 자리로 가려는 저의 손을 갑자기 그녀가 잡더니 여기 오래 사셨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15년 된 것 같다며 말했어요. 그녀는 자기는 사정이 있어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가 없다며 자기랑 오늘 밥 한 끼 먹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에는 항상 게임만 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은 지 까마득했지만 이 여자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일 조금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녀와 밥 한 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게임을 하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알바 교체 시간이 돼서 그녀와 저는 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여자와 이렇게 데이트 분위기를 낸 지 얼마만인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괜히 떨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고깃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인생 한탄이 시작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터졌고 그녀는 도박에 빠진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가 겨우 벗어난 얘기를 하며 막 울더라고요. 그녀는 이혼하기 전에는 모은 돈을 다 날린 건 물론이고 돈 내놓으라며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온몸에 멍이 가실 일이 없었다 그랬죠. 그렇게 저희는 안타까운 서로의 모습에 공감하며 결국 서로를 도닥이며 위로해줬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 집에 가야 할 시간인데도 그녀와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오늘 하루 서로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에 들지 않겠냐고요. 저는 정말 순수한 심정으로 사람의 따뜻한 품이 필요한 마음에 그녀에게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녀도 저랑 똑같은 마음인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 했고 우리는 같이 집으로 향했어요. 어느새 손도 잡고 걷고 있는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기분 좋은 기류가 흘렀죠. 추운 날씨지만 따뜻했고 집에 도착한 저희는 겉옷을 벗고 한 명씩 씻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안이 살짝 비치는데 문득 그녀가 씻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묘한 느낌도 났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여자와 한 집에 있는 거라서 당연하게도 긴장이 된 거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자려니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는데 그래도 그녀의 따스함은 너무 포근해 안고만 있어도 뭔가 충족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인지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다 어느새 입술을 포겠죠. 따뜻한 그녀의 숨결을 느끼니 벅차오를 만큼 행복해지는 기분이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나누었어요. 누군가에겐 별일이 아닐지라도 저는 정말 그녀로 인해 구원받는 느낌이 들었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둘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는 일이 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고 다음날 뭔가 해소된 듯한 개운함에 얼마 자지 못했는데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죠. 그녀는 그 뒤로 제 집에 주기적으로 드나들며 서로 부부가 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며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내리막길만 걷고 있던 제 인생이 그녀를 만나 조금은 행복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저런 후회와 죄책감이 저의 인생을 포기하듯이 살았던 과거를 이제 살짝 놓아주려 합니다. 퇴근 후 PC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던 저는 이제 주말에 그녀와 함께 놀러 가기도 해요. 앞으로 저는 제 삶을 구원해준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달라질 제 모습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여행을 좋아해서 주기적으로 훌쩍 떠나곤 하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저는 국내 여행은 주말마다 거의 가는 편이고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부모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계속 해왔던 부모님은 오빠와 저를 키우느라고 제대로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항상 일만 해오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를 데리고 여행 한번 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저희 가족은 여행을 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몇 안 되는 국내 여행의 기억은 저에게 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한다며 항상 말하곤 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자마자 해외여행을 다녀오라며 경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했고 21살 때는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오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다는데 저는 대학생 때도 직장인이 된 이후로도 항상 비행기를 타고 훌쩍 떠나고는 해요. 확실히 외국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제 삶의 시야도 넓어진 느낌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소재거리가 많아서 재미난 대화도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아버지는 여자 혼자서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항상 누구 같이 갈 사람 없냐며 묻곤 하는데요. 저도 혼자 가는 것보다야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여행 시기가 되면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직장인들끼리 휴가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나이도 20대 후반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부모님도 덜 걱정하시긴 해요. 저는 외국 놀러 갈 때마다 항상 저처럼 혼자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관광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워낙 성격이 밝고 낯을 가리지 않아서 이것도 가능한 거겠죠.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갔던 태국 여행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행을 다니며 생긴 좋은 추억이기에 글로 남겨보고 싶네요. 저는 작년 가을 아껴놓았던 여름 휴가와 연차를 써서 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호텔도 예약해놓고 비행기표도 예약하니 진짜 곧 떠날 것만 같은 느낌에 설렜죠. 태국은 이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자유로운 여행자들의 모습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바다, 그 사이에 맴도는 이국적인 풍경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태국으로 여행지를 정하고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던 코사메시라는 섬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국 여행자들이 모이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사랑이라는 인터넷 카페예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행 메이트를 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태국에 도착한 날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을 구했고 제가 가려고 계획한 식당을 자기 또한 가보고 싶었다는 한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다가 연락하는 동안 꽤나 예의가 있어 보이던 그의 모습에 저는 이 사람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고 그렇게 태국에 도착하게 됐죠. 태국에 도착해서 연락을 해보니 우연찮게도 그는 저랑 같은 호텔에 숙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녁만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냥 시간만 맞으면 같이 관광지를 다니며 교통비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무튼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해 있던 그가 저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타지에서 보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 뭔가 반가운 느낌도 들었고 꽤나 멀끔하게 생긴 그의 첫인상은 참 좋았죠. 그도 저처럼 낯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 편인지 우리는 만나자마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리고 출출함이 느껴져서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 택시를 잡았는데 혼자 간다면 교통비를 다 부담했어야 할 텐데 그와 분담을 할 수 있어서 금전적으로 이득이다 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어느새 말을 놓고 친근하게 서로를 대하는 우리 모습에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서로의 취미나 여행 이야기 등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난 잡담을 나누었어요. 뭔가 소개팅하는 기분도 들고 단 몇 시간 본 사람일 뿐인데 그에게 많은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카오산로드라는 여행자들의 거리로 향해 쇼핑을 하기도 하고 길거리 음식을 사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재밌기도 하고 여행이 더 재밌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밖에서 놀다가 내일을 위해 호텔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여행 첫날 그렇게 잠에 든다는 게 뭔가 아쉬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민을 하다가 그에게 혹시 괜찮으면 방에서 술 한 잔 더 하지 않겠냐 물어봤어요. 그는 너무 좋다며 자기도 사실 아쉬웠다면서 만난 음식이랑 같이 태국의 밤을 더 즐겨보자며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우리는 호텔 근처에 파는 간식거리들과 편의점 음식들을 사와서 방으로 들어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저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와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재밌기도 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와 화끈한 밤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니 많이 졸렸는지 그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여서 얼른 자리를 마무리하고 그를 침대에 눕혔어요. 저도 술 기운이 오른 터라 몽롱한 상태였는데 이상하게 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의 옆에 누워 그를 잠시 바라보았고 단 몇 시간이지만 그에게 왠지 모를 고마운 기분도 들고 묘한 감정이 들어서 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가 입맞춤을 하니 눈을 슬쩍 뜨면서 행복하다는 듯한 웃음을 짓더니 진하게 키스를 해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눈이 맞아서 멋진 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화끈한 밤을 보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니 누군가 본다면 어쩜 그럴 수 있냐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것 또한 해외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별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좋았던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어요. 태국의 밤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호텔 고층에서 그와 애정을 나누고 열기가 오르니 마치 한국에서의 삶은 다 꿈이었던 것처럼 그저 그 순간이 좋았죠. 그도 마찬가지였는지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를 사랑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원래 계획했던 코사메시라는 섬으로 떠나기 위해 그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는 아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저를 배웅해 주었고 그 뒤로 그와 다시 연락한 적은 없어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렇게 좋은 추억으로 남기기로 한 거죠.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로맨틱한 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의 나이와 이름, 사는 지역밖에 모르지만 어디선가 그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의 여성이고 대학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거의 주말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없는 주중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난 지는 한 15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남자가 대학생일 때였고 저는 30대 초반의 주부였을 때지요. 당시에 군에 다녀오고 대학 졸업반이던 그 남자는 저랑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동안이라서 그 또래라고 해도 다들 믿는 눈치였고 저랑 같이 간 친구들도 다들 멋쟁이들이라서 아무도 우리가 주부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서로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으니 금방 친해졌지요. 그리고 남편이 주말에 오면 저는 외출을 하지 않고 조신히 남편 수발만 들면서 착실한 가정부부인 듯이 15년 넘게 지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 이제는 어엿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제 남친이 오히려 더 남편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진짜 남편은 고작 일주일에 하루반을 같이 보내지만 그마저도 일이 바쁠 때는 집에 못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저는 나머지 요일 중 절반 정도를 함께 보냅니다. 물론
남친에게도 아내와 가족이 있습니다. 우린 애초에 서로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서히 가까워졌고 자연스레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 나름으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묵묵히 막내 동생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과정을 덤덤히 지켜보았지요. 때론 남친의 아내가 이상하게 얄미울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싸우고 연락이 안 되자 그 반동으로 문득 남친이 떠올라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파서 병간호 해야 한다며 못 나온다 했을 때는 너무 약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의 남편이 저의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조금 힙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이성에게 마음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같지만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고 있으니 그 속을 알 길은 없지요. 애초에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을 때 가족이 전부 남편 따라서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당시에 아이들이 한창 크고 있어서 교육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만 내려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남편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그나마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틈틈이 시간 외에 근무해서 받은 수당까지도 알뜰히 챙겨서 보내주고는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다 입금하고 나면 그는 그저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돈을 받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저의 유흥을 즐겼던 적이 꽤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애들 용돈이나 책값 주고 그 여윳돈으로 제가 술 마시다 만난 사이긴 하지만 연하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제게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올곧게만 지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울린 여자들이 다들 한 가닥씩 놀던 여자들이다 보니 저도 어떻게 하다 자연스레 그 길에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하 남친도 만났던 것이지만 우린 부부 이상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행은 우리 아줌마 그룹과 자연스레 합석을 하게 되었고 나이차가 그다지 많지도 않다 보니까 누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귀여워서 우리는 각자 하나씩 짝을 맞춰서 팔짱 끼고 나갔고 이후로는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섰길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틈에 저는 멀뚱히 남은 그 남학생과 마주보며 서로 어색하게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그냥 산책이나 할까요? 하면서 남학생이 제안했고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온 이야기도 드문드문했습니다. 첫 만남에 몸을 사리며 제 신상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밝히기를 꺼리는 저에 비해서 그 남학생은 뭔가 마음에 갈증이 심하게 있었던지 친 누나한테 얘기하듯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 뻘이고 순박해 보이기도 했고 그도 저처럼 그런 자리가 그늘 처음이었는데다 얼결에 친구들을 따라 나왔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서 그의 새엄마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린 이야기와 그가 이복 형제와 몹시 싸운 후에 아버지에게 겁나게 혼나고 울던 기억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차로 친 바람에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가족들과 모두 떨어져 지내느라 간병인이 없던 저를 대신해서 그가 극진이 곁에서 돌봐주며 시작된 연애 이야기를 말이지요. 아주 우연히 사랑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라며 저는 방긋 웃었고 그것이 그 남학생과의 인연의 고리가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창 젊은 30대였고 아직은 가정에 대한 헌신이나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무 같은 거룩한 이야기들은 제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생겼으니 키워야 한다는 생각,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외롭다는 생각,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은데 나도 그들처럼 조금 더 버텨볼 걸 그랬나 싶은 조금의 후회들, 그런 것들이 저를 휩싸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저는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림도 그렇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때는 벅차고 힘들었고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한다는 것도 제 성격으로는 버거웠지요. 남편은 지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는 저 역시도 그래도 된다 싶은 안일한 마음에도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생의 잔잔한 목소리와 순수한 눈망울과 유쾌하게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에 그만 녹아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렇게 그 학생과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을 저녁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포장마차 같은 데서 술도 같이 마시고 보통의 대학생 연인이 하는 것 같은 밤 데이트도 즐기며 진짜 연인이 된 기분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제게는 꽤 큰 일상의 변화였고 활력이 되었으며 그 역시도 자신이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는 다른 기분으로 저를 만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눈앞벌되는 여자와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함께 터놓는 시간에 만족하는 느낌이었고요. 결국은 남녀간의 상황이었기에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저는 명확히는 몰랐습니다. 물론 지방에 있는 저의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지만 눈치는 보이는 상태이고요. 그저 저 혼자 마음속에 간직한 추억이거나 지나가는 어설픈 삶의 흔적일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많은 것들을 더 겪고 할머니가 되어가겠지만 그러기까지는 그만큼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아는 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이 먹어가겠지요. 내일은 남편이 간만에 집으로 오는 날입니다. 같이 집에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로 했고 가족 모두가 미래 계획을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은밀한 연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30대 후반의 싱글남입니다. 저의 가게는 테이블이 2개 정도인 작고 아담한 샌드위치 가게인데 주로 배달을 위주로 하고 있고 바쁠 때는 제가 잠깐 가게 문을 잠궈 놓고 인근의 원룸가 정도에는 직접 배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사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배달 주문을 시켜왔고 때마침 저의 집과 가까운 주소라서 저는 그 주문을 마지막으로 받고 퇴근길에 직접 배달을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는 배달지 주소대로 잘 찾아왔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해당 원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뽀얗고 상글거리는 얼굴의 20대 초반 여성이 얼굴을 내밀더니 음식을 받고는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배달하는 사람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잔돈을 거슬러주기 위해 그날의 정산금을 모아둔 주머니를 열고 있던 저는 제가 사장인데 퇴근하는 길에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직접 왔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헬멧과 먼지 가리개를 코 밑까지 잔뜩 눌러 쓴 20대 초반의 남자 배달 기사들만 보아왔던 터라. 그녀는 복장부터 낯선 제가 조금은 의아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쑥하게 머리를 빗고 작업복 대신 출퇴근용 외출복을 입은 상태였는데 새로 산 제법 산뜻한 에코백도 메고 있어서 뭔가 조금 대학생 느낌도 난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거울 앞에서 확인을 한 상태였답니다. 잔돈을 거슬러 받을 때 그녀가 방긋 웃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상쾌한 목소리로 조만간 가게에 사 먹으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며 방긋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일상에 뭔가 상쾌한 음료 한 잔을 마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환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그녀가 가게로 샌드위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방금 목욕탕에 들렀다 오는 길인지 얼굴이 발그스름했고 머리는 물기로 촉촉히 젖어 있었고 살짝 몸을 숙이는 순간에 보였던 통통한 가슴골이 몹시 예뻤습니다. 뽀얀 맨발에 슬리퍼를 대충 걸쳐 신고 있었지만 젊고 싱싱함이 있었기에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혹시 가게 알바를 안 구하냐며 한번 얼굴을 익혔다고 제법 친한 듯이 물었습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그다지 필요하진 않다고 하니 혹시 구할 거면 자신에게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돌하지만 매력 있는 그 아가씨의 상글거리는 얼굴을 보며 그러마하고 미소 지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벌렁거렸고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겨우 20살 초반의 어린 아가씨랑 몇 마디 말을 섞었다고. 이게 뭔 일이냐 싶어서 저도 나름으로는 조금 부끄러웠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뜨끔하기도 했답니다. 그녀는 다시 다가오더니 방긋 웃으며 그날 제가 배달 간 이후로 우리 가게 이미지가 엄청 좋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먹은 빈 접시를 제 앞에 갖다 주고는 곁에 있던 행주를 집어서는 자기가 먹었던 테이블을 척척 닦고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손님의 것이 아니었기에 애써 외면하고 조심스레 피하려던 저의 두근거림을 정통으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주책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촉촉한 뒷모습을 까치발을 딛고서 내다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다시 무안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둘 딸린 애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저의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지요. 아내와는 사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는 각자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아내는 병원 급식 일을 하는 주방 조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내는 신호 위반 택시의 뺑소니 사고로 현장에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이 한 몇 달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들어 누워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무능하고 부끄러운 짓이라는 부모님의 호통을 듣고야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아내와 남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도 힘들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취직을 하기는 막막했기에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돈과 부모님에게서 조금 빌린 돈으로 작은 가게를 그렇게 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나약한 마음을 가질 겨를이 없단 생각으로 매일 가게와 집만 오가며 살았고 얼마 전부터는 제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문득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컸던 것인지 그녀의 등장으로 얼마쯤은 설레는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는 다시 가게를 찾아온 그녀에게 얼결에 알바로 취직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알바로 단련된 그녀는 일을 참 잘했고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저는 매우 흡족했고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져 울던 날 저도 마음이 한창 힘든 일이 있었고 영업 종료 후에 가게에서 둘이 오붓하게 술을 마시며 두런두런 세상의 슬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저의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쉬운 술만 몇 잔 더 하려 했는데 결국 눈빛이 오가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녀가 나이에 비해 육체적으로 아주 능숙하다는 것도 오히려 좋았습니다. 한창 때의 싱싱한 몸을 내보이며 제게 오빠라고 애타게 부르며 매달리는 것도 너무 짜릿했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어린 그녀의 남자였고 그녀가 애타게 저를 갈구하며 바라보는 그 황홀에 젖은 눈에서 남자로서의 자부심이 그제야 일어섰습니다. 때때로 저녁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건 저의 집 침실에서건 우리의 뜨겁고 격한 사랑은 끝이 없었고 그럴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깊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죽은 아내의 환영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살아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저는 서로의 귓가에 강렬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어갔지요. 이제 남은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우리 사이를 허락받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17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한 탓에 저의 큰 애가 지금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녀와는 4살 차이지요. 겨우 4살 많은 누나뻘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제 심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주부인데 저의 요즘 연애사를 비밀스레 털어볼까 하고 이 글을 씁니다. 요새 제가 살을 뺄 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에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꽤 괜찮은 외모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아저씨 하나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굳이 아저씨라 할 것도 없고 60대 후반 영감님이죠. 저보다 너댓 살 많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산에서 낯선 사람이 말 거는 게 조금 어색해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받아줬는데 하루 이틀 산에 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서로 얼굴이 익으니 가져온 간식도 꺼내서 나눠 먹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하산길에 산 아래 식당에서 토종닭을 시켜 먹으며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며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도 풀어놓게 되었고요. 그 사람은 부동산 사무실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는 인근 대학가 앞에 있어서 주로 젊은 층들이 월세방을 구하러 많이 들르는 상황이었지요. 별 탈 없이 수입도 꾸준히 나오고 주인이 같이 살지 않는 원룸방들의 자잘한 고장이나 수리를 전적으로 관리해주며 건물주에게 월급조로 받는 돈들도 제법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부동산 직원들과 사무 보는 아가씨한테 맡기고 자신은 운동한단 핑계로 여기저기 나다니고 있더군요. 저와 그는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고 서로 세상 새파다 겪고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알맹이 마음만 남아서 그런지 서로 부족함 없이 상대를 잘 배려해주며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산에서 내려와서 얼큰하게 술을 한 잔 한 어느 저녁 그는 일어서려는 찰나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조금만 더 같이 있다 가면 안 되겠냐는 거였지요. 저도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그러자고 조용히 속상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외곽지 모텔을 향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 와보고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런 곳에 와보았지요. 아내가 아닌 여자와 자주 그런 사랑을 맺어왔던 것인지 그는 침대 매너가 아주 좋았고 배려심도 아주 깊었어요. 이전보다 더 서로를 알아갔다는 생각에 친구 이상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었고 믿음이 가득한 눈으로 살아온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두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남자와 처음으로 낯선 곳에서 그러고 나니 한 며칠은 남편 얼굴 보기가 민망하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 즈음에 뭔가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침대에서도 시큰둥하고 알콩달콩한 것은 신혼 때나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눕기 일쑤였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유달리 살갑게 굴지 뭡니까? 왜 그런 거 하고 물어보니 TV를 보니까 우리 나이대에 서로 배려를 안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없단 말을 들었다더군요. 그러니 다 늙어서 마누라한테 구박 안 받으려면 평소에 마누라 비위도 잘 맞춰주고 그래야겠구나 싶어서 마음가짐을 바꾼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지껏 살면서 받아본 적 없는 온갖 서비스를 하며 저를 여자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답니다. 더구나 남편이 요새 그저 소일 삼아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도 듣고 그러는 동안 저는 여전히 산을 열심히 오르며 낯선 남자와 모텔도 드나들고 있었다 싶어서 더 그랬지요. 이제 제가 산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하고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니게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남자와 하산하다가 조금 어둑한 무렵 컴컴한 바위 아래 같은 곳이 눈에 띄면 그 틈으로 들어가 앉았다. 쉬면서 남자와 저는 꼭 처녀 총각이라도 되는 듯이 격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한테 받아보지 못한 황홀함을 나이 다 늙어서 외간 남자한테 받는다 생각하니 조금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도 복이다 하는 생각마저도 들더군요. 더구나 성이란 것이 그저 젊은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도 오롯이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라 생각하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갔던 것이지요.
그런 한편으로는 남편한테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에게도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사왔던지 노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며 밤에 쓰는 이상야릇한 기구들을 사가지고 왔고, 저는 망측하다며 벽장 안에다 꽁꽁 숨겨놓고는 열쇠로 잠가 놓았지요. 그렇지만 최근에 남편의 일상이 달라진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생활 가치관도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는 저의 발길도 점점 신나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인가는 그 남자와 멀리시 외곽지로 단 둘이 비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샤워를 하면서 저는 처녀적에 못해본 것을 이제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볼이 발그레해진 채로 거울 속에 저의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체가 점점 처져가고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이날을 위해서 얼마 전에 사다 놓은 살랑살랑한 블라우스를 꼭 입고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의 엉덩이 살이 두툼하고 좋다며 산을 오를 때마다 철썩하고 찰지게 제 엉덩이를 쳐대던 것이 떠올라서 엉덩이가 섹시하게 강조되는 습한 재질의 편한 바지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기차를 타고 낯설고 한적한 도시로 가서 한 이틀을 보내다 왔지요. 물론 남편한테는 여학교 친구들끼리 관광을 간다고 속인 상태였고요. 아직 철 잃은 관광지의 숙박업소에서 남자와 저는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올랐을 때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 좋아서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며 힘차게 껴안았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은밀한 비밀을 품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근엄한 각성을 했던 것인지 아주 밝은 얼굴로 이제는 저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경건한 다짐을 했습니다. 젊어서 제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것도 미안하다며 그 바람기 덕분에 가정이 풍파가 나고 아이들이 탈선도 하고 그랬던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바람만 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게요. 남편은 여러 번 사업을 말아먹어서 제가 그 빚 감당하느라 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나마 연금 조금이랑 아이들이 주는 돈 조금으로 우리 두 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남편에게만 매달려 살던 제가 요즘 생각지도 못하게 슬슬 바람에 발동이 걸렸나 싶어서 나름으로 겁이 조금 납니다. 젊어서 떠돌던 남편 마음도 살짝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저 애들 건사하고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지내던 제가 늦바람에 이러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낯선 남자와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여자들을 흉보고 비웃었는데 제가 그리 될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산에서 만난 그 남자가 내 남편인 듯 싶기도 하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살림을 살아주고 싶을 때도 있으니 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지지 뭡니까? 그런데 아직은 한창 재미있고 서로 애틋하기만 한데 헤어지기도 그렇고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나이 먹어도 여자는 여자인가 봅니다. 이 사랑 오래 유지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